자, 필봉초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앞서서 역사적 인물을 한 분 정해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역사적 인물을 한 분을 선정할 건데요. 그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이제 조사 방법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일단 경기도의 생활 40쪽을 보면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보기 전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경기도의 생활 44쪽을 잠깐 펼쳐주세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을 조사할 계획을 먼저 항상 세우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자면 어떤 일을 하던 회사에 다니던 아니면 공부를 하던 과학을 하던 국어를 하던 수학을 하던 사회를 하던 뭔가를 집에 가서 숙제해 오세요 라고 하면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할 주제를 먼저 정할 건데요. 주제는 뭘까요? 네, 맞아요. 역사적 인물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이 한 명을 정했겠죠.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적을 건데, 일단 경기도에서 유명한 인물들 누가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연천군 여기 경기도예요. 여기엔 허목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동두천시에서 8번 이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어유소 장군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산시가 궁금해질 때가 됐죠. 그래서 오산시를 빛내는 유명한 역사적 인물은 쭉 따라가 봤더니 권율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우리 답사할 때 배웠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권율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급하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 알아볼 거면 경기도의 생활 이제 맨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어디로 넘어갈 거냐? 여기 넘어가면 부록이 이렇게 나와요. 답사계획서는 지난번에 했었죠. 여기 인물들이 나와요.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물을 한번 볼 겁니다. 부록이고요. 우리 오산시의 권율 장군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세종대왕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볼까요? 시대는 조선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임금님이셨죠.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4대 왕 하면 네 번째 왕이셨다는 뜻이에요. 4대 1대 그러면 첫 번째 왕이셨고요. 17대 그러면 17번째 왕이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네 번째 왕이신데 조선의 문화와 한글을 또 창제하셨잖아요. 과학도 되게 많이 발전시키셨고요.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유명해요. 그걸 세종대왕님께서 혼자 만드신 거예요. 예전엔 지편정한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설은 세종대왕님께서 혼자 언어를 만드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영어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영어보다 더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을 혼자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엄청 똑똑하셨다고 합니다. 무술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치국이, 비가 얼마큼 내리는지 그 양을 측정해주는 치국이, 해시계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미사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개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가 뭐냐면 처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샵 붙어서 영릉 훈민정음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고 묻히신 묘지 이름은 영릉이고요.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훈민정음을 만드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오산시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 아까 누구셨죠? 두 글자였는데? 맞아요. 권율 장군님이시죠? 권율 장군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율 장군님 찾으면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권율 장군님은 어느 시대 분이셨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아니면 고조선? 아니면 조선일까요? 짜잔! 드디어 나오셨네요. 권율 장군님의 시대는 조선시대입니다. 임진왜란에
3대 대첩이라고 나오는데요. 임진왜란은 임진년이라는 연도, 예전에는 1452년 뭐 이런 식으로 날짜를 말하지 않고요. 임진년, 뭐 경호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에 한문으로 이렇게 붙여서 연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임진년이라는 연도에 왜 하면은 왜 일본을 말합니다. 옛날에 일본은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해적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배 타고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고 그 나라의 군인들이 출동하면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전법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를 되게 많이 침략했었죠. 그래서 임진년에 일본의 그 해적들이 쳐들어온 라는 전쟁이란 뜻입니다. 전쟁인데 그 전쟁 중에서 큰 전투가 3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3대 대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주산성에서 이뤄졌던 전투예요. 그래서 이 행주산성 전투에서 왜군을 대패하며 크게 물리쳤다 이런 뜻이죠. 크게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행주산성에 있는 성의 이름이 독산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독산성 전투라고 하고요. 그 당시의 연도가 임진왜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부록에 이렇게 많은 정조임금님 나오시죠. 이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 또 여기 보면 허준 이분은 의학서를 편찬하셨죠.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원균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런 신숙주 이분은 조선시대지만 고려 말기에 또 충신이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박서라는 분도 나오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시기 일제적 강점기 때 분도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앞쪽 44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쭉 다시 가봅시다. 네. 다시 아까 40쪽으로 넘어와서 이 많으신 분들이 전부 다 경기도를 대표하시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분을 꼽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 하면은 정조임금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수원 화성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분이 정조임금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산시의 역사적 인물인 권율 장군님을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의 역사적 인물인 정조임금님을 공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양한 책을 읽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저는 이분을 조사하고 싶어요. 흥선대왕군 또는 레오나르도 다비치처럼 굉장히 천재셨죠. 여러 가지 학문을 다 잘 알았던 정약용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을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한 분을 고르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한 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인데 우리가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둠 활동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44쪽 경기도의 생활에서 이제부터 조사 계획을 세울 겁니다. 조사할 주제에다가는 인물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 자, 예를 들어서 권율 장군님을 할 거다. 그러면 권율 이렇게 하고 장군님 이렇게 권율 장군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선생님이 볼펜이라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됐죠? 그럼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권율 장군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나요? 그쵸. 장군님이면 부하가 몇 명이었을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걸 쓰는 겁니다. 또는 이분의 업적, 커다란 업적은 무엇일까요? 업적이 뭐냐 하면 이분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군님이셨으니까 뭔가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셨겠죠? 그래서 그런 업적을 이렇게 궁금해해도 되고요. 권율 장군님은 오산시에서 이제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이게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질문을 2개를 만듭니다. 몇 개요? 네, 2개를 만들어서 질문을 적어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발표할 때는 어떻게 발표할 거냐? 사실 컴퓨터실에 선생님이 데려가서 PPT 만드는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표 방법은 그냥 발표하시면 됩니다.
부두로 발표하실 거죠. 2부로 발표. 역할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질문만 2개 만드시면 되고요. 어떤 인물을 조사했을지 그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사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하고 나서 결과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역할극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친구들하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연극으로 꾸며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되죠. 뉴스 형식으로 해서 아나운서처럼 발표할 수 있지만 지금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UCC가 영상 제작이죠.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친구들에게 보여줘도 되고요. 또는 PPT로 프리젠테이션,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문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한 4절지 정도 되는 종이를 가져다가 신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기사도 쓰고 사진도 붙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래에다 가사를 바꿔서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활동, 역사적 인물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은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